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교수 민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그리고 모의 문제를 풀이를 해볼 건데요.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의 모의 문제는 메이크샵 솔루션과 고도물 솔루션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모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은 시험 과목은 전자상거래 구축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 합격 후에 2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셔야 되는데요. 필기시험 합격 후 2달 뒤에 실기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실기 합격하신 다음에 2달 동안 준비하시면 충분히 실기시험에 합격하시리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험 방법 및 출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방법 및 출제 형태는 쇼핑몰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 형태의 실기시험이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의 사용 프로그램이 2020년 1회까지는 메이크샵 솔루션 단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020년 2회차부터 고도물 솔루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응시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솔루션 중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응시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셨죠. 시험 시간은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되십니다. 출제 기준은 2021년도 전자상거래 운용사 출제 기준에 따르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으로 가시면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종목 소개에 유통 마케팅 종목의 전자상거래 운용사로 가시면요. 시험 안내 페이지에 하단에 그 전자상거래 운용사에 대한 출제 기준안이 한글 파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제 기준안을 참고하셔서 출제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출제 기준안을 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분야는 영업 판매이고요. 자격 종목은 전자상거래 운용사이고, 직무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직무입니다. 실기 검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실기 형태의 작업형이고요.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변경되고 추가된 항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항목 중에서 UI 정보 구조 설계하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타 사이트 입점하기 항목이 삭제가 되었어요. 이 타 사이트 입점하기는 실제 실기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출제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UI 정보 구조 설계하기는 모바일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출제 기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관련된 출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운용 항목 중에서는 고객 DB 관리하기 출제 기준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객 관리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 흐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출제 기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출제 수와 주요 항목을 좀 더 알아보면요. 출제 문제 수는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주요 항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요 항목은 2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져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항목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의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의 세부 항목으로는 사이트 구축, UI 정보 구조 설계하기,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 기초 DB 구축,
시스템 관리, 상품 관리, 외부 시스템 연동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의 세부 항목으로는 사이트 유지 보수, 자금 관리, 주문 처리, 결제 관리, 배송, 교환 반품, 재고, 판매 정보, 판매 후기, 그리고 고객 DB 관리하기에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상거래 이 문제는 크게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항목 중에서 4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서 총 출제 문제는 4개의 항목 중에서 각각의 항목에 5문제씩 출제가 돼요.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운용사 모의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문제를 풀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종목 소개에 유통 마케팅에 전자상거래 운용사 탭에 가시면 전자상거래 운용사 그 페이지로 가시면 관련 자료 탭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 탭을 클릭하시면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모의 문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용 체험 사이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이곳에서는 체험하실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모의 문제, 그리고 모의 문제의 답안, 그리고 문제의 풀이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 등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메이크샵 솔루션부터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자료에 5번, 게시글 5번에 보시면 2018년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 문제 및 수업용 체험 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이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 문제 및 수업용 체험 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이 몇 년인데 2018년 하실 거예요. 이 2018년이 왜 2018년에 개정이 되었냐면 익스플로러가 종료되면서 메이크샵 솔루션이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개발된 그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종료됨에 따라 크롬 버전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되어서 개정된 2018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고요. 자, 이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시험용 솔루션인 메이크샵으로 접속하셔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 안내 메시지와 함께 이용 방법과 문제 파일, 그리고 문제 파일의 답안, 이미지 소스 등이 하단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 시 기입한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회원을 로그인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상의 메일로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체험 사이트는 수업용 체험 사이트는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계정을 입력하시고 그 계정으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체험할 수 있는 대상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2번 대상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을 하면 대상 사이트로 이렇게 오는데요. 이 대상 사이트를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기입한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계정은 발급받으실 계정은 30일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30일 뒤에는 초기화돼서 다시 새로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가입한 그 아이디로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로그인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30일 뒤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안내 메시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사이트에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시고 이 사이트로 와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수업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로 로그인이 됐어요. 이 사이트 메뉴는요, 체험용 사이트이긴 하지만 실제 출제되고 있는 그 대한상봉회의소 자격 서버와 동일한 서버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트 메뉴 화면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쁘게 칼라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다루시는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뭐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이 상단에 예쁘게 아이콘으로 메뉴를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관리자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많이 다뤄봤던 프로그램과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 순서 또한 이 쇼핑몰을 만드는데 그 필요한 순서대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쇼핑몰의 뼈대인 쇼핑몰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쇼핑몰의 기초인 뼈대를 싣고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쁘게 지은 쇼핑몰에다가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품 관리 메뉴가 쇼핑몰 구축 옆에 있고요. 상품을 잘 등록했으면 그 상품을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주문 관리 메뉴가 상품 관리 옆에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받았으면 그 고객을 회원으로 유입시켜야 되니까 회원 관리 메뉴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회원 관리 옆에 게시판 메일, 모바일 샵, 프로모션, 고객 이벤트, 개별 디자인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메뉴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밀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실 때 상품을 클릭하시고 상품의 가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상세 페이지로 내려서 상품의 앞모습, 뒷모습, 상세 모습을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계시죠. 상품의 리뷰 그리고 상품의 평을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구매평을 확인하시고 상품의 리뷰 그리고 상품을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 메일이 게시판 메일 메뉴가 중앙에 가운데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샵 메뉴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 샵 메뉴는 요즘은 그 PC보다는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워낙 스마트폰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발달이 되어서 거의 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 샵 메뉴가 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쇼핑몰에 프로모션과 홍보, 광고,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고객 이벤트 메뉴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는데요. 이 개별 디자인 메뉴는 이 메이크샵 솔루션이나 고도몰 솔루션은 임대형 쇼핑몰이에요.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형 쇼핑몰인데요. 임대형 쇼핑몰의 단점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대형 쇼핑몰의 단점인 개별적인 디자인이 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개별적으로 디자인이 가능한 독립형처럼 개별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인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앱이라던가 이렇게 해외 진출, 바로톡 같은 바로톡 옆에 마케팅 센터 같은 메뉴가 회색으로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메뉴들이 왜 회색으로 비활성화 처리되어 있냐면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정말 중요한 메뉴인데요. 이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출제가 불가능한 메뉴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인 메뉴가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쇼핑몰 구축에 관련된 이 쇼핑몰 구축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쇼핑몰 구축에 관련된
주 메뉴가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쇼핑몰 구축에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 주 메뉴고요. 그 밑에 있는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쇼핑몰 완벽 보안 서버 설정, 뭐 쇼핑몰 결제 서비스 설정과 같은 메뉴들은 주 메뉴고요. 이 주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에 쇼핑몰 기본 정보 관리 메뉴인 서브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서브 메뉴에 관련된 메뉴가 가운데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쇼핑몰 구축에 주 메뉴인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을 클릭하면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의 서브 메뉴인 쇼핑몰 기본 정보 관리 메뉴가 나오고요. 쇼핑몰 기본 정보 관리 메뉴가 가운데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그 쇼핑몰 기본 정보의 뭐 대표자 정보라던가 사업자 정보라던가 회사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뉴와 이 메뉴의 구성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체험용 사이트의 메뉴 구성과 주 메뉴, 서브 메뉴 구성을 보셨으니까 출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문제는 모의 문제가 이렇게 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사업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의 문제는 실기시험의 그 문제는 오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9년에 올라온 모의 문제만 참고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1번에 사이트 구축하기, 뭐 2번에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3번에 상품 관리하기, 4번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이렇게 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항목에는 5개의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이트 구축하기의 세부 항목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이트 구축하기에 따른 세부 항목에 따른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에 따른 문제가 5문제, 상품 관리하기에 따른 문제가 5문제, 이렇게 해서 각각 5문제씩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사이트 구축하기,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상품 관리하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하기 문제의 세부 항목은 바뀔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하기와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하기의 세부 항목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1번 문제의 사이트 구축하기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와 뭐 상품 관리하기는 문제는 2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 3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가 먼저 2번 항목으로 나왔으면은 아마 그 출제 계정에서는 상품이 먼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한 상태에서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문제에서 등록한 상품을 에다가 콘텐츠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관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상품 관리 문제는 항목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이트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관리 메뉴도 세부 항목도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 운영하기 항목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5가지 문제 중에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제 문제를 좀 보셨고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유형을 보셨고요. 이제는 직접 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사이트 구축하기에 세부 항목이고요. 그리고 1번에 쇼핑몰 사이트의 메인 타입을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 등록 조건은 쇼핑몰 메인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고 쇼핑몰 프레임 타입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메이크샵 문제와 지금은 메이크샵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고도모를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제의 유형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트 구축하기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는 고도몰과 메이크샵의 그 문제의 난이도와 출제 기준, 출제 방향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이트 구축하기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 메인 타입을 설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고도몰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메뉴의 위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문제는 같은 항목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이트 구축하기에 메인 타입을 설정하시오 했어요. 자, 문제를 보면 모든 문제는 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고 프레임 타입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쇼핑몰 운영자가 아이템에 맞게 디자인을 설정하고 디자인 템플릿을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이트 구축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메뉴는 쇼핑몰 구축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이트 구축이지만 그 전에 운영자가 디자인을 설정하고 내 아이템에 맞게 템플릿을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쇼핑몰 구축 메뉴가 아니라 디자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개별 디자인 메뉴예요. 그래서 개별 디자인으로 가시면 첫 번째 디자인 스킨 관리가 있고요. 디자인 스킨 관리에 디자인 스킨 선택 메뉴가 있어요. 디자인 스킨을 바꿔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스킨 선택으로 가시면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템플릿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 템플릿 중에서도 문제의 조건에 있는 디자인을 기본 지원 스킨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하기를 누르면 스킨을 등록할 수 있는 이 창이 팝업 창이 떠요. 그런데 이 등록 팝업 창에서 스킨의 이름이라던가 스킨 설명에 대한 조건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스킨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추가한 스킨을 내 쇼핑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 스킨 관리로 오면요. 이 디자인 스킨 관리에 디자인 스킨 뱅크에 내가 추가한 스킨이 밑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쇼핑몰 적용하기를 눌러서 스킨을 내 쇼핑몰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을 누르시면 내 쇼핑몰에 적용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었죠. 템플릿 디자인을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이 프레임 타입을 바꿔주래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 클릭했을 때 클릭할 때마다 주소가 바뀌는 예를 들어서 이용한 페이지를 눌렀어요. 장바구니 페이지를 눌렀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소 변동형이 있고요. 클릭할 때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주소가 바뀌지 않고 홈으로 고정되어 있는 주소 고정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조건은 그 프레임 타입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되는 주소를 알려주는 주소 변동형으로 바꿔주라는 문제예요. 이것 또한 프레임 타입을 바꿔주고 디자인을 편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개별 디자인으로 가시면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인 스킨 관리가 있고요. 디자인 스킨 관리에서도 디자인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인 편집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편집 메뉴를 클릭을 하면 디자인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창이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디자인의 환경을 설정하라는 문제죠. 프레임 타입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면 쇼핑몰 정렬 타입을 설정하는 조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쇼핑몰 주소를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변동형으로 할 건지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알려주는 변동형으로 할 건지 늘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으로 할 건지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대로 주소 변동형, 페이지별 주소 표시를 선택하고 하단에 확인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시죠. 내가 설정한 그 문제가 잘 적용이 됐는지, 내가 설정한 디자인이랑 그 프레임 타입이 잘 저장이 됐는지 쇼핑몰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내 쇼핑몰 가기가 있어요. 그럼 내 쇼핑몰 가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쇼핑을 하는 내 쇼핑몰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등록한 쇼핑몰 디자인 템플릿으로 갈아입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눌러서 장바구니나 주문 조회나
마이 페이지를 눌러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링크 주소가 나오는지 상단에 링크 주소가 변동되는 프레임 타입으로 변동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번째 세부 항목에서 출제가 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항목 중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쇼핑몰의 결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시오 했어요. 결제 조건을 설정하는 문제예요.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결제 조건 중요하죠. 네. 쇼핑몰에서. 그래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요.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무통장 입금 시에 결제 계좌를 등록해 주라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쇼핑몰을 처음에 만들 때, 구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중에서도 결제 조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구축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쇼핑몰 구축이고요. 결제 조건이기 때문에 결제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메뉴예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 기능에 있고요. 쇼핑몰 운영 기능 중에서도 쇼핑몰 결제 관련 조건 메뉴예요. 그래서 쇼핑몰 결제 관련 조건 메뉴로 들어가면 중간 하단에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중간쯤에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리면 무통장 입금 시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대로 등록된 계좌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를 입력을 해주셔서 신규 계좌 관리로 입력으로 신규 계좌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까지는 메이크샵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도몰 솔루션에 대해서 고도몰 솔루션에 접속해서 고도몰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도몰 이 시험 문제는요. 2020년 제2회차부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요. 조금은 최신에 올라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기 시험의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올라온 이 고도몰 모의 문제를 통해서 최신의 성향을 좀 더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난이도도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메이크샵 솔루션과 이 고도몰 솔루션의 모의 문제는요, 출제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올라온 2020년 2회차에 올라온 이 고도몰 사이트의 문제와 문제를 참고로 문제를 풀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도몰에 들어가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종목 소개에 유통 마케팅 종목에 전자상거래 운용사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관련 자료 탭에 게시글 8번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운용사 모의 문제 및 수업용 체험 사이트 안내 고도몰 5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시험용 솔루션인 고도몰로 접속해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 사이트와 함께 안내 메시지, 그리고 이용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문제 파일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상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샵과 동일해요. 사용 방법은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가입할 때 기입한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인증받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유지 기간도, 계정 유지 기간도 동일하게 30일 동안만 유지가 돼요. 그리고 30일 뒤에는 초기화돼서 다시 사용하시려면, 동일한 아이디로 사용하시려면 이 로그인하는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셔서 안내 메일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초기화시켜서 새로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일 뒤에 새로운 아이디와 새로운 이메일로 로그인하시면 아예 초기화돼서 새로운 계정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대상 사이트, 수업용 체험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대상 사이트를 클릭하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인증받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요. 고도몰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체험하실 수 있는 쇼핑몰 화면이고요. 이 화면 또한 체험 사이트이긴 하지만 수업용 체험 사이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사이트 계정과 동일해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평가 출제 사이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출제되는 계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이트 메뉴 화면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자가 손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메뉴 구성은 심플하면서도 간략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뉴는 쇼핑몰 그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구성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쇼핑몰의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이 있고요. 쇼핑몰의 기본 설정을 다 했으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상품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다 관리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주문을 받고 배송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문 배송 메뉴, 그리고 주문을 받은 고객을 이제 회원으로 유입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회원 메뉴, 상품 문의, 상품 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 메뉴, 그리고 쿠폰이나 기획전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그리고 디자인을 설정하고 스크립트나 또는 스타일 시트, 레이아웃을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관리하는 디자인 메뉴, 그리고 모바일 샵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샵 메뉴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메뉴 구성은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처럼 상단에 메인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메이크샵과 마찬가지로 메인 메뉴는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로 쓰는 메인 메뉴, 반드시 필요한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그 기본 설정에 관련된 주 메뉴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주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 주 메뉴에 따른 서브 메뉴가 하단으로 나오고요. 그 서브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에 해당하는 화면이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 설정 메인 메뉴에 기본 정책 주 메뉴를 클릭하면 그 주 메뉴 중에서도 기본 정보 설정 서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보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정보를 쇼핑몰의 이름이라던가 쇼핑몰의 상단 타이틀이라던가 또는 회사 정보, 고객센터를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설정 서브 메뉴가 이렇게 가운데에 나와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체험 사이트를 보셨으니까 이제 출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아까 메이크샵에서도 한번 출제 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메이크샵에서 보여드린 출제 문제는 2019년도에 등록한 모의 문제고요. 지금 고도몰에 올라와 있는 고도몰 모의 문제에 올라와 있는 이 모의 문제는 2020년 2회차부터 이 고도몰 솔루션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2회차의 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에 올라온 모의 문제죠. 이 실기시험은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실기시험의 문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온 모의 문제와 또는 시험을 응시하고 나온 응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출제 방향과 출제 기준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2020년 2회차의 이 모의 문제를 한번 보면요. 사이트 구축하기는 쇼핑몰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1번을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상품 관리하기가 아까 메이크샵에서 출제 문제를 봤을 때는 상품 컨텐츠 개발하기가 먼저 출제가 되었었죠.
그때 개정에서는 아마 그때 출제 기준이나 출제 방향에서는 상품이 이미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문제의 조건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모의 문제에서는 상품 관리 메뉴가 2번 항목에 있기 때문에 아마 1번에서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디자인 템플릿이나 또는 기본 정보인 고객센터나 이런 문제를 설정을 하고 2번 세부 항목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상품 컨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2번에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문제가 세 번째 세부 항목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기획전을 할 건지 또는 공지사항을 입력을 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향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트 구축하기 메뉴에는요. 반드시 쇼핑몰 구축, 예를 들면 메이크샵을 예를 들면 쇼핑몰 구축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고도모를 예를 들면 기본 설정에서 사이트 구축하기 메뉴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기본 정보 설정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구축이 있지만 디자인에서 설정해야 되는 처음에 디자인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 구축에서는 디자인, 상품 관리 또는 기본 설정, 메이크샵을 예를 들면 쇼핑몰 구축 또는 개별 디자인 또는 상품 관리에서 상품 관리 메뉴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샵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쇼핑몰 구축 또는 개별 디자인, 상품 관리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구축 메뉴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쇼핑몰 구축 메뉴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쇼핑몰 기본 설정 메뉴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쇼핑몰 구축 중에서도 쇼핑몰 운영 설정에 있는 쇼핑몰의 결제 기능이라던가 또는 장바구니 기능, 고객센터 등록하기 같은 메뉴는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 구축 중에서도 쇼핑몰 관리 기능에 있는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메이크샵을 예를 들자면 쇼핑몰 구축 메뉴 중에서는 기본 설정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 운영 기능, 쇼핑몰 관리 기능에서도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도몰에서 말씀드리자면 1번 사이트 구축하기에는 기본 설정, 쇼핑몰 이름이라던가 상단 타이틀 또는 회사 정보, 고객센터 또는 검색 엔진의 메타 태그 같은 기본 설정의 메뉴들이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상품 관리 기본 설정에 있는 기본 정보에 있는 메뉴 중에서는 상품 관리 메뉴에 있는 상품 관리 메뉴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관리 정책에서도 출제가 돼요. 관리 정책에 있는 운영 정책이라던가 운영 기능이라던가 해서 관리 기능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2번 상품 관리 2번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2번 항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3번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상품 관리 메뉴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분류 등록이에요. 카테고리를 나눠야죠. 그리고 카테고리에 나눠진 대로 상품을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상품 분류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상품 분류 등록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메이크샵을 예를 들자면 대분류 등록이고요. 고도모를 예를 들자면 카테고리 관리예요. 그래서 상품 관리 메뉴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분류를 등록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상품을 신규 등록하는 메뉴, 상품 관리에서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했어요. 분류를 등록했어요. 그러면 메인에 신상품 또는 특별 상품, 추천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상품 관리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상품에 대해서 옵션이라던가 또는 상품의 이미지라던가 상품의 색상이라던가 기타 등등 해서 문제가 총 5가지가 출제가 되고요.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는 쇼핑몰 메인에 보여지는 메인을
디자인할 수 있는 메인에 보여지는 상품을 컨텐츠 개발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던가 마케팅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물 메뉴에서 말씀드리자면 프로모션 또는 상품 관리, 그리고 게시판, 그리고 기본 정보,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이 항목이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예요. 메이크샵을 예를 들자면 프로모션, 광고 이벤트, 개별 디자인 중에서도 스크립트 기능, 그리고 쇼핑몰 구축 중에서도 운영 기능이나 관리 기능, 또는 상품에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메인의 상품을 꾸밀 수 있는 메인 기능 등이 상품 콘텐츠 개발에게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항목,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인데요. 이 운영에는 공지사항이라던가 게시판 쪽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또는 배송 정보, 주문 정보, 그리고 장바구니 정보 등등 사이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어느 메뉴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메뉴에서 출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도물을 예를 들자면 기본 정보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본 정보의 관리 정책이라던가 또는 상품 관리라던가 기본 정보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메이크샵을 예를 들자면 쇼핑몰 구축 중에서도 상품 운영 기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는 개별 디자인의 스크립트 기능, 또는 게시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또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에서 기획전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도몰에 올라온 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메이크샵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문제의 출제 방향과 기준은 솔루션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제 방향과 기준은 동일하고 난이도도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서 같은 조건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도몰에 올려드린 이 예제 문제에 사이트 구축하기에 하단 정보와 상단 정보를 등록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메이크샵에서도 상단 정보와 하단 정보를 등록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메뉴 구성과 위치만 다를 뿐이지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다음의 조건에 따라 쇼핑몰 하단에 쇼핑몰 이름을, 쇼핑몰 명이죠, 노출하고 쇼핑몰 상단에는 타이틀을 등록해서 설정하래요. 그래서 쇼핑몰 하단에 카피라이트 정보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사이트에는 이 사이트의 저작권을 누가 가진다라는 저작권 정보, 카피라이트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에다가 우리 쇼핑몰 이름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상단, 이 타이틀이죠. 상단 타이틀에 우리 쇼핑몰 이름을 등록을 해서 이 사이트가 우리 쇼핑몰이다라고 알려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등록 조건이 쇼핑몰이 명이고요. 그리고 상단 타이틀에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정책이 있고요. 기본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정보 설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설정에 기본 정책에 기본 정보 설정으로 오면 첫 번째 쇼핑몰 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의 조건대로 쇼핑몰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죠. 상단 타이틀을 문제의 조건대로 입력하고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잘 저장이 됐는지 하단에 카피라이트 정보, 저작권이 우리 쇼핑몰 이름으로, 이 사이트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상단 타이틀이 내가 입력한 타이틀로 바뀌었는지 내 쇼핑몰을 눌러서요. 내 쇼핑몰을 눌러서 내 쇼핑몰로 오면 이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쇼핑몰 상단에서 내가 입력한 타이틀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단에 쇼핑몰 하단으로 쭉 내려서 하단에 카피라이트 정보에 내가 등록한 쇼핑몰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번 문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쇼핑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지사항을 입력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모바일 샵을 설정하라는 문제예요. 그 UI 정보 설계하기가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추가가 되었잖아요. 추가되자마자 바로 출제된 모바일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쇼핑몰 공지사항을 입력해서 설정하시오 했어요. 우리 쇼핑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지사항, 게시사항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니까 게시판이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으로 가면 게시판으로 가면 하단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판이 이렇게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게시판 중에서 공지사항을 찾아서 관리자 화면에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공지사항을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게시글 관리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는 게시물을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지사항을 새로 추가로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단에 새로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대로 공지사항이죠, 우리. 공지사항 게시판에다가 문제의 조건대로 제목을 입력하고요. 하단에 내용에다가 문제의 조건대로 내용을 입력하고 여기 상단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조건의 게시글도 공지사항도 제목 입력,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인 모바일 샵을 설정할 건데요. 자, 모바일 샵이라고 그랬어요. 모바일 샵은 단독으로 모바일 메뉴가 있죠. 요즘 PC에서 따로 모바일 샵으로 설정을 안 해도 동시에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모바일 샵이 연동이 돼요. 그렇게 앱이 연동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사용함으로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사용함을 설정해 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바일 샵으로 가면요. 모바일 샵의 기본 관리의 첫 번째 메뉴죠. 기본을 관리하는데 이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용함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함으로 설정을 하면 모바일 샵이 만들어져요. 동일하게 PC 화면과 동일하게 그 만들어진 화면에다가 내가 만들어서 등록한 우리 상단의 로고를 변경을 해주래요. 그래서 상단 로고를 변경하러 가볼 거예요. 어디냐면 모바일 샵의 기본 관리 메뉴 밑에 모바일 샵 디자인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바일 샵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면 중간쯤에 배너 관리가 있어요. 모바일 샵에 등록된 배너들이 다 관리할 수 있게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된 배너 하단으로 좀 내리면 등록된 배너 중에서도 모바일 샵의 상단 로고를 변경하라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상단 로고를 수정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상단 로고 수정 창이 떠요. 상단 로고 배너 정보에서 배너 이미지를 내가 등록한 내가 만든 로고, 문제의 조건에 주어진 로고로 찾아보기, 그리고 이미지 소스 파일에 있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로고로 선택을 해서 찾아보기 한 다음에 배너 수정을 누르면요. 이렇게 바뀌어진 로고로 싹 등록됐을 거예요. 자,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모바일 샵. 시험 볼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로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PC 화면에서 모바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샵으로 오면 모바일 샵의 기본 관리에서요. 이 모바일 샵의 첫 번째 조건이었었죠. 기본 정보 설정으로 오면 모바일 샵 사용 여부 바로 밑에 모바일 샵 주소와 함께 모바일 샵 미리 보기가 있어서 이 모바일 샵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모바일 상태로 핸드폰의 상태로 스마트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모바일 샵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로고는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운용사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과 모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모의 문제는 메이크샵 솔루션과 고도모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의 솔루션의 모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